안녕하세요. 오늘은 토란을 지난 3월 25일에 종구를 심어가지고 거의 한 7개월 됐어요. 그런데 이 토란을 수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토란은 수확 시기를 판가름하는 게 바로 뭐 줄기가 이렇게 황화 현상을 일으킨다든지 이걸로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서리가 오기 전에 이거를 캐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 저 그 우쪽에는 서리가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지역은 10월 하순부터 11월 상순이 수확 적기인데 저희 지역은 조금 추운 곳이라 서리가 와버리면은 장애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설이 오기 전에 그냥 오늘 수확을 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렇게 토란은 굉장히 재배가 쉬워요. 왜 쉽냐고요? 바로 습한 데서도 잘 자라고 한 5일간 물에 잠겨도 그렇게 그 영향이 안 미칩니다. 그래서 올해 그 긴 장마와 태풍도 있었습니다만은 물 빠짐이 잘 된 곳에서는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토란은 습한 곳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논에라도 토란을 많이 재배합니다. 그 대신 습한 것도 좋아하지만 또 물 빠짐이 좋아야 돼요. 한없이 물에다 잠궈 놓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리고 토란은 원래 고향이 어디냐면 따뜻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토란은 천남성과로서 열대 아시아 지역에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중부 이북은 안 돼요. 그래서 남녘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 쪽에서 많이 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온성 식물이기 때문에 추위에 약해요. 그래서 반드시 설이 오기 전에 수확을 하시면 좋고요. 특히 혹시 서리를 맞춰버렸다 그러면 얼른 캐시면 되는데 좋은 거로 사용할 경우에는 절대 서리를 맞추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수확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자 이제 수확하기 전에 우리가 토란을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이대로 수확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싹둑 잘라서 토란대 말리는 방법은 제가 또 이 앞번에 영상으로 보여드렸죠. 이렇게 굵은 것들은 또 2, 3일 놔뒀다가 토란 껍질을 까서 토란 대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또 이렇게 애기 토란들을 옆에 제가 다 비워줬는데도 또 올라왔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애기 토란들 잎사귀 있죠.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런 것을 말리시면 안 되고, 이렇게 좋은 것들은 잎사귀를 그늘에, 이것은 반드시 그늘에 말려야 돼요. 그늘에 말려서 활용을 하시게 되면 아주 맛있는 나물이 됩니다. 근데 저 보세요. 제가 지난 토란대 말리는 영상 찍을 때 다 이렇게 Y자로 남겨놓고 토란대를 수확을 해서 이렇게 까서 말렸습니다. 너무 먹음직스럽죠? 예쁘게 잘 말려졌고요. 바로 이거는 뭐냐면은 토란 잎사귀를 그늘에서 말린 거예요. 그래서 이 그늘에서 말렸는데 이거는 차로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또 잎사귀는 또 불려가지고 나물로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물과 줄기를 다 활용을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뿌리는 뿌리대로 구근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뿌리를 이제 캐 보여드리겠는데, 그러기 전에 어찌해야 돼요? 이 줄기를 다 비워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줄기를 이렇게 칼로 이렇게 비고 나서 이제 수확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토란을 수확을 하면서 이런 비닐 장갑을 끼고 하네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토란의 아린맛, 굉장히 아린맛이 강한데 그게 손이라든지 직접 피부에 닿게 되면 굉장히 가려움을 유발해요. 그래서 토란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이러한 직접 닿지 않도록 비닐 장갑이나 아니면은 장갑을 끼고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삽을 이용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삽을 해서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크네요. 이렇게 많이 다녔어요. 이렇게 토란이 수확됐는데요. 하나 무게가 30 내지 40g이 보통이에요.
이런 것들이 300평에 300 내지 400kg가 필요하거든요. 하는데 그럼 수확량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보통 300평에서 2톤에서 4톤까지 많이 생산해낸 데는 4톤까지로 생산을 합니다. 10평 기준으로 하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보통 종구는 10 내지 13kg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이 수확대 이거는 생산량은 어느 정도냐면은 보통 60kg에서 130kg까지 10평에서 수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 100kg는 생산이 되기 때문에 한 평당 6kg에서 13kg까지 많이 넣으면 13kg까지 생산하는데 보통이 한 평에서 10kg 정도 수확을 하면은 수확 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자, 제가 왜 그 노래를 불렀냐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모구가 있고요. 이 옆에 자구가 붙었어요. 자구가. 모구 옆에 자구, 자구 옆에 송구. 이렇게 3대가 또 이렇게 돌려볼까요? 자, 모구 옆에 자구, 자구 옆에 선구. 이 모구는 이 모구 밑에 이 동그란 것은 7월부터 비대해져요. 심어놓으면. 그리고 이 자구, 자식토란하고 이 손자토란 이런 데 혹이 나와 있죠? 이렇게 손자토란들은 언제 자라냐? 8월부터 비대를 해집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금부터 띄워보면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띈 이유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지금 내가 모구를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모구가 있는데 이게 바로 모구인데 이 모구는 거의 못 먹어요. 왜냐면은 너무 떫은 맛이 강할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보면 어디가 토란이 있들 안 하잖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 껍질을 이런데 이제 자르고 심하게 이렇게 벗겨내고 나면은 조금 안에 토란 살이 있어요. 그거를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설명하고자 한 건 이건 저는 모구는 안 먹으랍니다. 안 먹은데 이거를 심어 놓잖아요. 이제 딱 저장해 놨다가 내년에 심으면 여기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연한 주황빛에 카라꽃과 비슷한 그러한 꽃이 피어요. 여러분들 토란꽃 보셨어요? 굉장히 희귀합니다. 근데 이렇게 모구를 심어 놓게 되면 바로 토란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토란 종류가 이렇게 막 아주 모양이 여러 종류가 있네요. 모양이 보면 자 보세요. 이렇게 길다랗게 자란 것도 있죠. 이거는 우리가 옥으로 직립했잖아요. 그래서 흙을 몇 번 저 같은 경우에 3번을 북돋아 줬거든요. 북돋아 줬어도 위로 이렇게 올라온 것들은 이렇게 직립해서 길다랗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상품적인 가치가 더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먹을 수는 있습니다. 이것도 먹는데 또 이것 보세요. 이런 경우 너무 습했거나 또는 그 가뭄이 오래 이렇게 지속되어도 가늘고 길게 된 그런 이런 거지. 이런 거 이렇게 가늘고 길게 된 그런 토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 토란이 이렇게 동글동글하니 이런 것들이 상품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상품적인 가치가 있죠. 동글동글 하잖아요. 그래서 길다란 것보다는 동글동글한 것이 바로 상품적인 가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상품적인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런 토란도 다 먹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전부 손질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뿌리 띄워버리고 먹을 수 있는 토란만 한번 제가 이렇게 다듬어서 한번 무게를 재보겠습니다. 먹을 수 있는 토란만 제가 선별을 했거든요. 이렇게 했더니 이 정도 됐어요. 그럼 이걸 한번 재보겠습니다. 한 뿌리가 제가 지금 1.8kg를 수확을 했어요. 한 평에 보통 그 13kg까지 수확하면 많이 수확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한 뿌리에서 벌써 1.8kg를 수확했으니까 10주만 수확해도 18kg가 되네요. 그러니 오팔개는 굉장히 오래 정말 토란 다 수확을 한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은 이거를 안 띄어도 돼요. 일일이 띄울 필요 없고 드실 때 띄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싹은 이렇게 띄는데 저절로 떨어져 본 건 어쩔 수 없고요.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모구를 먹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모구가 먹을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좀 모아놨다가
내년에 꽃을 볼 수 있도록 이거는 심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저장할 때 이렇게 한나절 말리는 과정에서 선별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저도 선별을 해놨는데, 여기 보면 약간의 이렇게 썩으려고 하는 그런 저기가 조금 이렇게 나타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별도로, 또 캐다 보면 삽으로 너무 파버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한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선별을 해서 먼저 드셔버리고 나머지 좋은 것만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확한 토란을 저장을 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저장할 때는 여러분들이 수확을 해가지고 이렇게 햇빛이 좋은 날 이렇게 조금 한 반나절 정도나 이렇게 겉에 있는 수분만 조금 마르도록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하는데, 이런 스티로폼을 이용할 수도 있고 상자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티로폼을 이용하든 상자를 이용하든 반드시 아래에다 이렇게 신문을 깔아줘요. 신문을 깔아주고 여기에다가 이제 토란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득 채웠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가정하에, 자 보세요, 여기다가 신문을 딱 이렇게 덮습니다. 이렇게 덮어요. 신문을 이렇게 딱 덮어 놓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토란은 5도씨 이상에서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고구마라든지 이런 거를 저장해 놓은 저도 추억이 있어요. 보통 불 뗀 방에다가 한쪽 코너에다가 고구마를 쟁여 놓고 그 다음에 어쩌냐, 대발로 딱 가위를 쳐 놓잖아요. 따뜻한 방에다가 고구마를 저장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과 똑같이 고구마나 또 꽃종류인 다알리아라든지 구근, 칸나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관할 때 이렇게 따뜻한 곳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문을 덮은 이유가 바로 이게 숨을 쉬잖아요. 생물체이기 때문에 숨을 쉬면 수분이 이제 나와요. CO2도 발생이 되고, 그래서 CO2도 좀 이게 흡수를 하고, 또 이게 이제 수분을 이렇게 흡수하도록 오아리에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바로 보온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 이렇게 덮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이제 뚜껑을 닫아야 되겠죠. 이 뚜껑을 닫을 때 딱 닫아서 오랫동안 놔둬버리면 안 돼요. 이 뚜껑을 닫았다가 살짝 이렇게 좀 공기가 들어가게끔, 이산화탄소가 나오게끔 이렇게 벌려놓은 상황에서 저장했다가 너무나 건조하겠다 그러면 또 좀 이렇게 닫아놨다가 또 한 달 후에 또 이렇게 좀 열어놨다, 이런 작업을 하게 되면, 저는 작년에 이렇게 수확한 것을 올 8월까지도 먹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만 잘 하시면 내년에 종구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 상자도 마찬가지겠죠. 위에다가 신문을 딱 덮고 상자를 덮어서 놔두시는데, 어디다 놔둘 거냐, 따뜻한 곳에. 그래서 아파트라 그러면은 아파트 베란다 같은데 햇빛이 직접 들지 않는, 따뜻하면서도 햇빛이 직접 들지 않는 곳에다 놔두고, 또 아파트 신발장 밑에 같은데 입구, 현관 입구 그런 데다 놔두면 굉장히 보관하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관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바쁠 때 토란을 재배해서 또 여러분들한테 수확하고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알려드리냐면은, 토란은 굉장히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란 속에 바로 칼륨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서 혈관에 나트륨이라든지 노폐물 같은 것을 다 흡착을 해서 바로 칼륨이 같이 빠져나옵니다. 이게 혈관 안이 깨끗하겠잖아요. 그래서 혈관 건강이 좋을 뿐만 아니라, 또 토란을 까서 이렇게 저기 하면 막 끈적끈적한 점액 물질이 나오죠. 바로 그 물질이 좋은 거예요. 그게 바로 뮤신이라는 성분인데, 그 성분은 바로 허른 위벽을 좋게, 손상된 위벽을 좋게 해주고 점막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위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토란에는 멜라토닌이라는 그러한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거는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그러한 호르몬이에요. 근데 이 토란에가 많이 들어있다네요.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안정시켜서 바로 수면을 유도를 하기 때문에,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토란을 자주 드시면 좋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항암 효과도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이러한 토란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은데, 딱 안 좋은 게 뭐냐, 제가 지금 장갑 끼고 만지고 있잖아요. 달인 맛은 우리가 맨손으로 만지면 굉장히 가려운 현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장갑을 낀 상황 속에서 토란을 만져주셔야 되고, 아린 맛이 굉장히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성분이기 때문에 그 수산칼륨을 충분히 아린 맛을 우려낸 다음에 이거 요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쌀뜨물에 이 토란을 담궈놨다가 또 쌀뜨물에다가 이렇게 삶아내는데, 그때 꼭 소금을 넣어서 삶게 되면은 아린맛 제거를 하는데 좀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토란 때도 삶아낼 때 바로 팔팔 끓는 물에다가 소금 한 주먹 넣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삶아서 이제 그대로 탁 끓으면 불 끄고 식혀놨다가 하루 이틀 이렇게 우려낸 다음에 요리를 하게 되면 그 아린 맛이 쫙 빠져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린 맛을 반드시 우려내고 여러분들이 요리에 활용하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토란을 이렇게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토란을 바로 흙이 품은 알이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기로 약속을 드리면서 여러분 건강하십시오.